일찍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펜타스 과학의 원장 김기현입니다. 오늘 아마 대략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혹시나 더 남아가지고 이제 또 질문하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또 그건 다 답변 드리고 나서 끝낼 거니까 미리 아마 보시고 나서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그냥 사인만 딱 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시면 될 거고. 자, 먼저 학원 설명회들을 갖다가 아마 많이들 다녀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녀보셨을 텐데 저하고 물론 상담하신 분들도 이제 있고 일반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면 문과나 이과를 갖다 같이 묶어놓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계략적인 걸 전부 다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서 입시안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입시 설명회를 많이 들었던 분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냥 큰 틀은 됐다. 지금 예비고1 정도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좀 학년이 지나봐야 이제 명확하게 방향을 좀 더 잡을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필요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시고 오늘 순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입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과학교과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학원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제일 어머님들이 요즘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고등학교 어디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죠?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시죠? 매일매일 바뀌죠? 매일 바뀌어요, 매일. 그거는 쓰기 전날까지 바뀌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집에 가가지고 또 우리 애기들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바뀌어 있고, 막상 이제 내라고 그러면 그때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큰 틀만 좀 잡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딱 되면 좋은데 어차피 배정이니까 또 어느 정도는 또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 친구가 아직 문과인지 이과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제 문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이과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대학 그 시험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뭘 봐야 되냐면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물론 한국사 보죠. 그죠? 한국사 보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사탐교과 2개예요. 중상위에 있는 모든 대학은 문과 계열은 사탐 2개를 갖다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이과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 영어, 수학 똑같이 보죠. 똑같이 보고 한국사도 똑같이 봐요. 그리고 과탐을 2개를 갖다가 보는 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문이과 통합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탐구 영역에서 왔다 갔다 교차로 갔다가 지원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예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 사탐교과는 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해요. 대신 과탐으로 사탐을 갖다 지원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넘기다 보면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교차 지원해가지고 문과에서 이과를 합격하는 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마 이과 준비를 시키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지금 분당 내에 있는 18개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동여고조차도 지금 올해가 5대5, 6대4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모수가 많아야 퍼센트라든지 이런 거 따질 때 훨씬 더 아이들 명수가 많아야 1등급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킬 때는 가급적이면 좀 이과 준비를 시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결정은 언제 하냐면
내년 5월 달에서부터 7월 달 사이에 학교에서 뭘 주냐면 교과 편제표라고 하는 걸 줘요. 이제 그때 가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자기 친한 친구한테 옆에 이렇게 쑥 내밀고 너 어디 동그라미 쳤니? 나도 거기. 그렇게 치면 큰일 나요. 그때 문과가 갈리면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크로스로 바꿔야 돼요. 교과서 전부 다 신청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정시의 반영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나다군 써가지고 우리 세 개 쓰는 걸 우리 정시라고 하죠. 이제 정시에 국영수 탐구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표점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백분위 반영이라든지 이제 대학마다 약간 차이는 거의 대부분 표점 반영이에요. 표준 점수 반영인데 반영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교과가 수학이죠. 왜 이렇게 수학에다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대략 한 40% 정도 차지해요. 100% 중에서. 그러니까 수학 교과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입시에서. 그러니까 수학 못하면 대학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말은 정말이에요. 진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많이 해놔야 되는 교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요 영어는 감점제죠. 감점제. 그러니까 얘는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만 감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등급은 거의 감점이 거의 없으니까 뭐 서울대는 뭐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영어는 이제 감점제고 나머지 교과는 전부 다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하는 거고 국어 영어를 갖다가 합쳐서 문과 계열은 대략 40에서 45%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사탐교과 하나는 15%에서 20% 내외 이 정도 반영하면 되겠죠. 이과는 아니에요. 이과는 국어 영어를 합쳐서 대략 25에서 35% 반영을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하위권 대학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탐구가 대략 얼마예요? 단독으로 25에서 35% 정도 반영이 되겠죠.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하고 과학을 합쳐서 대략 65%에서부터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못하면 이과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그만큼 되게 이과에서는 중요한 교과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물 여기 저희 받은 거 있죠. 요거 받으신 거 보면 제일 뒷면에 쭉 보시면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 보면 의치한 이공대 과탐 반영 비율 해가지고 대학마다 쭉 나와 있죠. 이게 가나다군이에요. 오른쪽 끝에가. 그 다음에 여기에 미적분, 기하, 미적분 이렇게 써 있는 게 수학 강좌 그 반영 비율이고 그 옆에 과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과탐 반영 비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대 같은 경우에 40, 30, 두 개 합쳐 70%예요. 국어 영어 합쳐서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이런 모양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37.5, 31.25. 그죠? 두 개 합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70%죠. 그 다음에 뭐 성대 같은 경우 40, 35%예요. 두 개 합치면 75%니까 거의 국어 영어 합쳐가지고 25%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영어 감점제면 국어가 약간 비중이 높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과탐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교과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뭐 뒤에 중앙대도 역시 마찬가지. 연대 같은 경우는 둘이 똑같아요. 수학과학 반영 비율이 3분의 1씩 반영합니다. 국어 영어 3분의 1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고 뒤편으로 넘겨도 한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35, 35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 자체가 어머님들이 아시는 주요 교과 그 상위 10개 대학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돼요. 홍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35, 30. 홍대가 예전에 20% 내지 15% 이렇게 반영했어요. 과탐을. 지금 안 그렇죠? 지금 35%에다가 3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아졌죠. 아주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과는 진짜 과학을 갖다가 되게 잘 해야 돼요. 못하면 안 돼요.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과탐 반영 비율이 얼마 정도 그 위력을 발휘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가 아주 균등하게 예쁘게 444 찍어주고 중간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444. 과학 2개 교과 보죠? 하나를 1 찍고 하나를 2 찍었거든요.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딱 보면 국영수 점수로 봐가지고 인서울 불가하죠. 불가하잖아요. 얘 인서울 들어갔어요. 과탐 때문에. 그것도 정시의 최초 합격으로. 그러니까 과탐의 반영비를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 과탐은 적어도 한 과목을 갖다가 1을 찍어놓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학 교과는 대략 수능에 30문항 보죠. 문항수가 30개거든요. 이제 얼마 동안 봐야 되냐면 대략 100분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분 동안 문제 풀고 답지 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과학 교과는 한 과목당 20문항 보죠. 아직 문항수 모르시죠? 20문항 봐요. 그러면 수학의 문항수가 지금 3분의 2니까 시간도 3분의 2 주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대략 한 67분, 66분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좀 얼마나 좋아요? 30분 줘요. 이게 수능 시간이에요. 수능 시간에 과학은 제일 마지막 교시에 보는 교과예요.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과학 보잖아요. 과학을 제일 마지막에 보는데 애들 국영수에서 전부 다 멘탈 다 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타임어택 교과예요. 이게 딱 걸려 있거든요. 이게 말이 20문항이 30분이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대략 1등급을 갖다가 기준으로 제가 보면 1등급 맞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푸냐면 이 친구들이 한 15문항은 일반적인 문항이거든요. 요거 대략 10분 컷으로 풀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풀어요. 그러니까 15개를 10분에 풀려면 얘네 운전면허만큼 빨리 풀어야 돼요. 읽고 답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개의 킬러 문항이 있어요. 이 킬러 문항은 1, 2등급을 나누는 문제예요. 1, 2등급 나누는 문제인데 요거에다가 과탐은 물화생지 전부 다 똑같아요. 3개의 준 킬러 문제가 있거든요. 준 킬러는 2, 3등급 나누는 문제겠죠. 요게 대략 어느 정도 안에 풀려야 되냐면 19분 안에 풀어야 돼요. 1분은 마킹해야 되니까. 근데 참고로 요 킬러 문항이 1등급 맞는 친구들이 한 문항 푸는데 이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잘하는 친구들 한 문항 푸는데 대략 얼마 걸리냐면 5분에서 6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것만 푸는데도 10분 넘게 걸리죠. 얘 만만치 않게 어렵거든요. 되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 과학하고 고등학교 때 과학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크겠죠.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보면 어머님들은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점수만 보시거든요. 아이들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도 중등부는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형태로 내거든요. 실제로. 얘네 문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1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죠? 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과학 문제는 무조건 표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표나 그래프를 보여주고 그 밑에 뭐가 나오죠? 보기가 나오죠. 이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에서 맞는 걸 모두 골라라. 이거 하나하나 다 풀어야지 답 나와요. 이게 과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그리고 답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과탐은 그게 아니고 이 소지문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수능은 찍기도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확실하게 하나는 틀린 거를 보여줘요. 문제에서. 무조건 기억은 아니네. 그럼 기억 뺀 거 찍찍 지워놓는 한 3개 정도 남겠죠? 그럼 얘네 3개는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문제가 쉽게 안 풀립니다. 이게 과탐이에요. 이게 과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이 15문항을 갖다 최대한 좀 시간을 갖다가 줄여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여야 돼요. 킬러 문항을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고 아이들은 킬러 문항인지 금방 알거든요. 냄새가 나요.
먼저 지문이 읽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길거나 아니면 표를 줬는데 일단 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료가 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킬러구나. 제끼면 돼요. 물화생은 거의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면 19번 제일 뒷페이지가 16, 17, 18, 19, 20번 문제 이 5개가 오답률 베스트 5거든요. 무조건 제일 뒷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전부 다 풀어야 되는 거고 뒤에 5개가 준킬러와 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19번, 20번은 무조건 어렵거든요.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여유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죠. 여유 잡을 시간은 없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인 문항을 빨리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반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안 풀려요, 그냥. 이것들은 연습을 갖다가 또 특별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 문항을 빨리 못 풀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런 데서 틀리면 우리 친구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죠? 50점 만점 중에서 대략 수능에서는 43점 등급 컷으로 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43점이면 킬러 문항 2개 틀리면 6점까지니까 거기까지 인정. 그럼 1등급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엉뚱하게 이런 데서 1번에서 틀리죠. 환장해버려요, 진짜. 정말 미쳐버립니다. 다시 가서 시험 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수능에서 이렇게 맞아오면. 학교 시험은 기회가 여러 번이라도 있잖아요. 수능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 번 보면 끝이니까.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과탐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문이과에 대해서 나누는 거는 어머님들이 이제 이제 과학교과는 상당히 생각보다 이과는 중요한 교과구나.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 과학은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책을 오픈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많이 여러 번 반복시켜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방법이 없다. 그게 최고예요. 자, 그거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입시안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시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 정도만 어머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도 아마 고3 때까지는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은 싶어요.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겠지만. 자, 수시가 있고 뭐가 있죠? 정시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있어요, 바로. 수시, 정시 제가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참고로 좀 적으시면 돼요. 제가 다 적어 놓으면 어머님들은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100번 설명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죠. 수시는 원래 뭐냐? 원래 수시로 갔어요, 말 그대로. 막 3월달, 4월달, 5월달 막 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너무 파행이 돼버리니까 전부 다 모든 대학을 9월에 최소 6개를 갖다가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모평이라고 그러죠. 9월 구평 문제를 보고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9평 끝나고 나면 바로 한 일주일 뒤에 그냥 바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11월에 수능을 보죠. 11월에 수능을 보죠.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보죠. 수능 보기 바로 전에 이제 전주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다 끝났죠. 이제 거의 대부분. 수시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그 뒤에 2차 시험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 발표는 12월 초에 나고 12월 초에 나죠. 초에 난 뒤에 얘네들 합격자 발표를 바로 그날부터 합니다. 쭉 발표하고 나서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추가 합격 끝나고 나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미련을 버리고 바로 정시로 가나다군 해가지고 12월에 3개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11월 달에 보는데 정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 2월 달에 발표나요. 미칩니다. 어머님들 다이어트 진짜 확실하게 돼요. 진짜 미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뭘로 가야 되냐면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이게 원래 정답이에요. 그래서 6대 4로 뽑고 있는 거고 인원 자체도 뽑을 때도. 그러니까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럼 수시의 기본적인 전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하는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기부, 그죠? 예, 학생부 전형이 있고
요 학생부 전형 안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눠지죠. 어머님들이 이제 학종 이렇게 부르는 게 종합 전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학생부의 종합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대략 학교 내신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은 학교 교과인 내신에다가 플러스 비교과 영역까지 같이 보게 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내신은 요거는 정량평가라고 해서 우리 학교별로 이렇게 점수 등급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반영하는 게 정량평가예요, 그냥. 그러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냐면 대략 한 1,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전국 1,800개 학교에서 전국이에요. 전국 중에서 이제 1,800개 대학이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으면 잘하는 학교가 있고 저기 뭐 지방에 있는 학교는 잘 못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어디에서 이 성적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 잘하는 학교에서 내신이 이렇게 나왔는지 못하는 학교에서 내신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죠. 요즘은 전부 다 브라인드 면접이니까 몰라요. 수험 번호만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정량평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당연하게 지방권 학생들이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죠? 분당은 뭐죠? 지방은 아니죠. 수도권 중에서도 되게 공부 잘하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을 많이 보내는 지역이 분당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학교거든요. 우리 분당이.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은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제분이면 최고 좋아요. 얻고 다니셔도 돼요. 전교 5등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스텍 그러면 없어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해요. 그거 넘어가면. 왜냐면 작년에 이 교과 전형으로 해가지고 아주대나 인하대 정도 등급이 컷이 얼마냐면 대략 한 1.8 정도 됐었으니까 내신이 1.8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한번 볼까요? 1등급이 누적 4%예요. 2등급이 누적 11%까지고 3등급이 23%까지예요. 4등급이 40%까지. 5등급은 대학 못 가니까 필요 없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4하고 5등급은 이거 더해서 100만 들면 돼요. 그러면 60%까지. 다시 6등급이면 얘랑 더해서 100을 만들면 돼요. 77%까지. 이렇게 퍼센트를 나누시면 돼요. 대략 여기 들어가는 거죠? 1.8 정도 된다 그러면. 반에서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거니까 반에서 3등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300명 기준으로 보면 10%니까. 그런데 아주대 인하대 가라 그러면 어머님들 안 보내잖아요. 그죠? 반에서 3등 했는데 안 보내신다고. 그래서 교과 전형은 그냥 전교권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위에 있어야 교과는 아마 가능할 거다. 인서울은 무조건 1점대 후반. 상위권 학교는 1점대 중반은 돼야 되고요. 의대 계열이나 서울대는 그냥 1.2 안쪽에 있어야지 돼요. 거의. 1점대 중반만 가도 서울대 직윤 받아도 합격 못합니다. 불가예요. 불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과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종합전형. 이제 학종은 요거는 뭐냐면 얘도 내신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정성평가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성평가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800개 고등학교를 순서가 쭉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별로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난해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이런 형태를 취하죠. 이렇게. 대학마다 변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Z점수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 Z점수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원래 점수죠. 원점수에서 과목의 평균값을 빼요.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중간에서부터 애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지표가 있죠. 이걸로 나눠요. 이걸로 나눠주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하면 음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제곱을 시켜서 양수화 만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어머님들은 모르셔도 돼요. 안 해오실 거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잘하는 학교일수록 편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당연히. 거기에서 원점수가 높게 나오면 Z점수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을 해요.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보통 연대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의 학종에서 다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잘하는 학교에서 이 점수를 맡았는지 못하는 학교에서 이 점수가 맞춰졌는지가 대충 보인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정성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성평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디일까요? 자사 특목 같은 경우는 편차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원점수 높으면 끝장이죠. 뭐. 그죠? 그럼 이제 대학 가기가 되게 수월해지겠죠. 학종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에 있는 학교들이 대략 한 20개 좀 넘어가죠. 그죠? 과거만 해도 그 정도 되니까. 그죠? 그 학생들이 보통은 학종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아놓기도 했거니와 걔네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목의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좀 작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2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나오는데 걔는 편차가 훨씬 더 작아요.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게 비교과죠. 이게 비교과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적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담임 선생님이 보통 1000자까지 써주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학과목 담당 선생님이 500자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친구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습니다라고 쭉 써줘야 되는데 분당은 전부 세특을 다 잘 써주는 학교들이에요. 분당은 요 근래에 보면 요 근처에 광주라든지 저 아래쪽에 있는 뭐 죽전이라든지 이런 쪽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더 써주십니다. 신경 써가지고 많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세특은 이제 지금은 이제 꼼꼼히 이제 챙겨가지고 보겠죠. 근데 이 문제가 세특 안에 쓸 수 있는 용어들 중에 금지어가 2000단어가 넘어요. 뭐뭐를 발표했습니다. 못 써요. 그런 걸 못 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 대한 특징을 갖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요. 언뜻 보면 우리 학생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학생처럼 써줘요. 다. 모든 학교에서. 그러면 얘는 세특은 사실은 크게 티가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앞으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올해까지 자소서라고 하는 걸 썼단 말이에요. 자기 소개서 자소설이라고 부르죠. 막 소설 써가지고 내가 내잖아요. 이게 세특 기반으로 해가지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자소서가 올해까지 끝이에요. 내년부터는 없어요. 그럼 이거 볼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한정되어 있죠. 얘는. 그 다음 뭐 전공 적합성 따지려고 보니까 과목 어떤 거 전공했는지 이런 거 쭉 보는 거거든요. 뭐 창체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학습을 했는지 쭉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이제 학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얘가 핵심이거든요. 지금도 얘가 핵심이에요. 내년 이후도 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학교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학교 내신. 요즘에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 교과는 이미 오래전에 내신의 수능화가 이루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학교 내신을 내게 돼 있거든요. 고3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문제를 내요. 근데 학교 내신을 갖다가 더럽게 못 보면서 갑자기 수능을 잘 볼 수가 불가죠, 불가. 그 수능 문제를 못 푸는데 학교 내신이 안 나왔는데 나는 정시라고 외쳐봐야 정시가 안 되죠. 학교 내신 못 받는 친구들 특히나 수학과학은 안 돼요. 수학과학이 뭐라고 그랬죠? 75%. 그래서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이유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도를 갖다가 가겠다 그러면 지금은 대략 2점대 후반 정도나 아니면 3점대 초중반 정도까지도 가능한 대학들이 있어요. 수도권 안에, 인서울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 갈 때는 우리가 학종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합격 아니에요.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넘어가면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아쉽게도. 그럼 이 이후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다 대학을 못 가나요? 아니죠. 가죠. 전부 다 갑니다. 전부 다 가요. 얘네들은 이제 대학들고사라고 해서 예체능 계열의 이제 실기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논술 전형 있죠? 문과의 논술 전형은 뭐 답이 없지만 이과 논술은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로 나눠져 있죠. 수학 베이스로 하는 수리 논술이 있고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과학 논술이 있어요. 옛날에 과학 논술까지 같이 보던 학교가 대부분은 다 수리 논술 위주로 봐요. 지금 현재 33개 대학에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보는 거죠. 대부분 수리 논술로 보고 수리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가 작년까지 연대, 성대, 경희대, 중앙대, 건대 이런 학교들 상위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수리과학을 같이 봤거든요. 지금은 얘 없어졌고요. 얘도 없어졌고요. 얘도 없어졌고요. 중대 오늘까지 봐요. 내년에 없앤다 뭐다 말이 많아요 지금. 그럼 연대는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가려고 그러면 수리과학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말고는 이제 서울여대라고 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여대 있죠? 거기가 수리 논술을 안 보고 과학 논술을 주로 봤던 대학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고3 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제 수리 논술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대학을 합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던 친구도 갑자기 연대를 가거나 한양대를 가거나 해요. 저희 학원에서도 수리 논술 준비해서 4.6 학교 내신 4.6 분당도 아니고 기흥에서 그 학생 한양대 갔어요. 에리카 말고 한양대 본대 논술 전형으로 갔겠죠. 예전에 논술 전형엔 걔네는 수능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걔 남들 수능 보러 갈 때 걔는 운전면허 준비하고 있었어요. 합격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꼭 그 친구가 그럼 수학만 특별히 잘했을까요? 수학도 비슷한 등급이에요. 수학도. 근데도 한양대 논술, 수리 논술을 갖다 잘 써서 합격을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거의 뭐예요? 60% 이상은 이렇게 뽑습니다. 물론 2월 되는 거 조금 있지만 수시에는 항상 뭐가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죠.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을 자꾸 완화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계속 완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가 맞추는 게 보통 학교에서 이제 2개 합, 좋은 학교가 4, 2개 합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런 식으로 3개 합 7, 8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걸 맞히는 거예요. 수능 최저 맞출 때도 이제 과학이 굉장히 위력을 많이 발휘를 하죠. 어떻게 발휘하냐면 과학을 2개 교과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는 1을 찍고 하나를 4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과학은 보통 평균 등급이거든요. 그럼 평균 잡으면 2.5죠. 그죠? 점 단위 절삭이에요. 과탐이. 그러니까 2등급. 그러면 국영수 중에서 하나만 2 찍으면 2개 합 4가 맞죠.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춰놔도 추합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갖다가 과탐으로 맞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 2개 합, 뭐 5 정도는 뭐 맞출 수 있죠. 과탐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수능 최저 못 맞힌 친구들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 중에서 지금 상위권 대학 몇 개 빼고는 2개 중에 하나 반영이에요, 최저를. 그럼 그냥 1이에요, 그냥. 얘 반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갖다가 무조건 1을 뜯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시예요. 이게 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봐야 되겠네, 정시. 자, 정시. 나는, 매년 제가 지금 매년 겪는 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한 과목 딱 보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나는 정시.
그럼 가슴이 답답해져요, 진짜. 정말 미쳐버리고 싶어요. 나는 정시했던 친구들 중에 정시로 합격하는 예를 거의 못 봤어요. 못 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참고로 물론 정시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 수능을 봐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수능이 지네들이 보는 최초의 국가고시라고 그랬죠. 운전면허보다 먼저 봐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죠. 어머님들 도시락 싸주면 반도 못 먹고 그냥 가져와야 돼요. 그 긴장감을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수능날. 참고로 특목과 N수생들이 있거든요. 뭐 재수하는 애들, 삼수, 뭐 장수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공부 취미삼아 하는 애기들. 걔네들의 합격 비율이 대략 얼마 되냐면 지금 현재 60% 근처가 돼요. 걔네들 합격 비율이에요. 이게 합격비예요. 응시비가 아니라. 원래 한 55%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때 얘네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은요. 지가 고3이 됐는지도 몰라요. 빵만 먹고 앉았어요. 빵돌이들이 전부 다. 빵돌이 빵순이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밀려가지고 고3이 된 거기 때문에. 얘네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겠냐고 지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가는 거는 최후로 몰렸을 때 하는 짓이고 어차피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마치고 그 다음에 정시로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얘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얘를 목표로 가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가 더 문이 넓은데. 그죠? 수시가 훨씬 더 문이 넓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입시하는 어머님들이 아마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이제 크게 뭐 걸리실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꾸 휩쓸려 다니셔요. 주변에 그 굉장히 목소리 크신 분이 계시면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맹신하시고 그쪽으로 따라가시거든요. 휩쓸려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들 기준이 있으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과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해드릴 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때 뭘 배우냐면 용어가 조금 좀 다르죠. 통합과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요. 문이과 통합반에서 원래 문과, 이과도 모두 다 대학에서 수능 볼 때 통합과학을 보자고 만든 책이에요. 문과, 이과 전부 다 과학을 봐야 돼. 옛날에 아마 이 중에는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어머님들 나이대가. 그러면 이 공통과학은 문이가 같이 봤죠. 그다음에 이과는 거기다 과탐교과를 하나 더 보고 그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만든 책인데 대학에서 거부를 해서 통합과학은 수능에 안 나오는 거고 얘는 학교 내신만 나오죠. 얘는 내신만. 고1 내신만 반영을 하는 거고 고2 때 뭘 배우냐면 일반 선택 교과를 공부를 하죠. 일반 선택 교과가 원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에서는 물원, 화원, 지원, 생원 이렇게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고3 때 가면 진로 선택 교과를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진로를 갖다가 맞춰서 투 교과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물투, 화투, 지투, 생투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거 두 개로 이제 수능을 보기로 한 거죠. 올해까지는 서울대는 무조건 투 교과가 서로 다른 교과로 하나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요. 내년 이후서부터는 원만 가지고 수능을 봐도 돼요. 서울대도. 그러니까 투 공부를 갖다 지금 시키느니 원을 여러 번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뭐 학원에서 보면 자꾸 투 교과 뭐 선행시키라고 막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냥 원을 여러 번 시키세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돼요. 투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우리 친구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일반 선택 교과는 전부 다 뭐냐면 요거는 상대 평가를 해요. 9등급제로 평가를 하게 되고 진로 선택 교과는 요거는 성취도 반영이에요. 은미체하고 똑같아요. A, B, C 세 등급으로만 나눠서. 그러니까
이 투교과를 갖다가 잘해도 1학년, 2학년 때 성적을 갖다 엎어치기를 못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상태평가를 갖다가 과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20% 반영, 내신이 여기 40%, 여기 40%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1학년, 2학년 때 조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3학년 성적이 좋으면 그걸 엎어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한 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반영이에요. 거기다가 고3 때는 많은 교과들이 전부 다 진로 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고3 성적을 가지고 1, 2학년 성적을 갖다가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언제까지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고2 때까지 잘해야 돼요. 무조건. 고3은 1학기 때부터까지는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성적이 들어가죠. 그거만 신경 쓰고 나면 재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한 2학기 성적은 크게 좌지우지 되지가 않고 어차피 진로 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많이 안 써도 된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한 것만큼 어렵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2 지금 수능을 봐서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 2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의 물리2 응시생이 거의 2,000 몇백 명밖에 안 돼요. 화2 얘도 거의 비슷해요. 3,000명 채 안 되거든요. 생2 대략 한 7,000명 정도 돼요. G2 대략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 전부 다 볼까요, 나중에? 안 볼 거예요. 굳이 볼 이유가 없죠. 내년 이후서부터는 2를 안 봐도 되는데. 다 원과목으로 가겠죠, 이제 이거는. 그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고3 때 진로 선택 교과를 갖다가 시수에 넣어놨는데 애들이 수능을 하나도 안 봐요. 그걸 어렵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계속 그걸 할까요? 안 해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은 물투 시간인데 물리1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화투 시간에 화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선택하면 돼요. 정말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교과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만약에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을 가고 싶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교과로 우리 친구가 화투나 생투가 이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교과로 확인을 하는데 이 투 과목을 하려면 일반 선택 교과에서 원이 이수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 화원, 생원이 2학년 때 정리가 되고 이수라고 하는 건 시험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얘를 선택하거든요. 나 화학 점수가 안 좋다고 화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라고요. 괜찮다고요. 이수만 해놓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 계열이에요. 그럼 공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투나 화투겠죠. 선택해놔요.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로 괜찮아요. 고민하지 말고 1학년 때, 2학년 때 물리원, 화원, 생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이제 제일 스펙트럼이 넓겠죠. 지원 모든 학과를 다 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투 과목은 공대 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 되게 어려웠었는데 물투까지 어떻게 하죠? 하면 돼요. 물리원 공부시킬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투 과목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더. 알겠죠?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 자체가 이게 지금 올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합과학은 원래는 지금 나온 지가 4년 차 됐거든요. 통합과학이 나온 지가 4년 차 됐어요. 그래서 첫 해, 두 해, 세 번째 해까지는 되게 쉽게 출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우리 반갑지 않은 코로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놈 때문에 학교를 갔다 말았다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계속 난이도 있게 출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맘때 똑같이 설명을 했겠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내년에 통합과학이 조금 많이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분명히 어려워지니까 공부를 갖다가 조금 좀 깊게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통합과학 학교 내신이 모 학교는 학교 평균이 25점 조금 넘어요. 100점 만점이에요.
70점대 넘어가면 2등급이에요. 1등급 애들이 80점대만 넘어가면 돼. 100점이 없어요. 상상이 안 되죠. 과학이? 우리 애들 오토 하나 풀고 나면 다 맞던데? 그런 교과가 아니에요. 전교 1등이 91점이에요. 91점. 전교 1등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죠. 이쪽에 앉으시고 여기 오세요. 이거 제가 촬영하는 중이어서 까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통합과학이 어렵게 나오고 그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다 통합과학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참고로 내년에 더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 더 어려울 거예요. 모든 학교가. 이미 서울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통합과학이 이미 서울 지역에 반포나 저희가 반포 펜타스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본사 우리 그 시험 문제를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물론 거기보다 우리 분당 애들의 일부 학교가 더 높아요. 많이 어려운 학교가 한솔고. 많이 어렵습니다. 한솔고 엄청 어렵습니다. 야탑고. 야탑은 문제 반이 서술형이에요. 문제 반이 서술형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고등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도 나와요. 참고로. 많이 어려워요. 그 수능 문제를 완전히 변형해가지고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원과목에서 뽑아가지고 만든 게 통합과학이니까. 그죠?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출제해요. 실제로. 만년 굉장히 분당에서 가장 통합이 쉬웠다고 하는 영덕여고도 올해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영덕여고도. 내년엔 아마 더 어렵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통합과학이고, 이 통합과학은 학교 내신으로만 사용되면 괜찮은데 어떻게든 견디면 되니까 이 문제는 이게 국어에 비문학의 과학지문 나오죠. 영어의 과학지문 나오죠. 이게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췌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꼼꼼히 끝까지 다 봐줘야 돼요. 다행스럽게 분당에 18개 있는 학교는 다 꼼꼼히 다 봅니다. 전부 다. 끝까지 다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일 늦는 학교가 이제 돌마고가 제일 늦기는 한데 돌마고는 특성이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늦긴 한데 끝까지는 다 나가요. 안 나가는 학교는 운중고 하나 있을 거예요. 운중고. 운중고 혹시 일지망 쓰려고 하신 분들? 없죠. 운중고. 운중고가 그 명수도 조금 작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지망으로 운중고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적은 학교들이 있죠. 학교 명수가. 그죠? 학생 명수가 대략 한 300명 선이 돼야지 맞는데 뭐 270명, 280명이 돼야 되는데 160명, 140명 밖에 안 되죠. 운중하고 판교. 그죠? 이 두 개가 좀 작아요. 이제 그런 학교는 좀 일지망에서 조금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과학교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참고로 그 일반 선택교과에서 혹시 이걸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체크를 잘 해두세요. 문과 이과가 있으면 사탐교과가 있고 과탐교과가 있잖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내년 5월 달에서부터 7월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교과 편제표가 있거든요. 그 편제표를 체크를 하시는데 이때 문과 계열 친구들은 사탐 계열을 갖다 2개 선택을 하고 과탐을 하나를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돼요. 2학년이나 3학년 때 과탐 교과를 하나를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는데 3학년 때 과탐이 투교과이기 때문에 그걸 이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과는 대략 과탐을 갖다가 2학년 때 합니다. 이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선택하지 마세요. 문과 애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교과를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때 3개를 선택하거나 또는 4개를 해야 해요. 그럼 4개를 전부 다 하는 학교가 어디죠? 분당에 낙생고, 중앙고, 내년에 서연고가 과학 중점학교로 바뀔 거니까 서연고도 4개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보평고는 과학 중점학교, 전교생이 다 합니다. 이과 전교생이. 얘네는 과정반을 운영하는 학교죠. 과학 중점반 애들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반도 다 시키긴 해요. 4개 다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원래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죠.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그게 티가 나요. 경우의 수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세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개를 선택하는데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있잖아요. 지원 이렇게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통합과학 안에 원과목들이 쭉 물화생지가 다 있을 거니까 그걸 공부해 보고 나면 그 파트가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되게 못하겠대요. 그럼 시키셔야죠. 가급적이면. 얘는 시켜야죠. 대학 가가지고 과외할 수는 없잖아요. 이과의 거의 모든 학교는 일반 물리가 필수예요. 얘네들 전공 필수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뭐 하다못해 그 섬유공학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뭐 이런 학교들 있죠. 1학년 때 일반 물리 해요. 안 하면 얘네 계절학기 들어야 돼. 빵 끊어요. 졸업이 안 돼요. 졸업이. 그러니까 물리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교과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화생지를 선택하게 되거나 이제 물화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물생지를 선택하겠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 개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가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문과 계열은 사탕교과를 갖다 2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선택 안 하면 돼요. 이과는 여기서 하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중에 하나를 꼭 이수하라 그랬으니까 3학년 때 진로 선택 교과로 하나를 이수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상대평가할 거 아니니까. 그죠? 이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하거나 또는 4개를 하죠. 4개 하는 학교는 야그들이고 2개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어느 학과를 갈 건가를 갖다 고민해서 2과목을 하면 되는데 제발 쫄지 마라. 괜찮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와도 2교과에 대한 학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능 특강. 거기에 2점짜리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애들 다 맞아요. 학교 시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진로 적성에 좀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뭐 어렵진 않죠? 조금 이따 시험 볼 수도 없고 어떡하죠? 저희하고 매번 테스트가 있는데 시험을 봐버려야 되는데. 자,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과에 대한 개략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것도 좀 눈여겨 봐두시면 좋아요. 우리 친구들만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씩 고민을 좀 해두셔야 이제 전반적인 것도 좀 알고 계셔야 좀 편하시거든요. 아이들 지도할 때 편하세요. 그게. 통합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과목을 뽑아서 만든 교과인데 대단원은 전체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단원을 중간고사 1학기, 그 다음 2단원이 기말고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가서 3단원, 4단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는 학교가 한 반 정도 돼요, 분당에. 그럼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3분 들어오는 학교가 있고 4분 들어오시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뜯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천차만별. 1단원 나갔다가 4단원 나갔다 쭉쭉 뽑았다가 갑자기 얘를 건너뛰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런 학교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렇게 천천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가주면 좋은데 뭐 1, 2단원 같이 나가거나 1, 4단원을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모든 학교들이 조금 약간 좀 달라진다. 다른 학교들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과목별 특징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2학년 때 선택하고 이제 우리가 수능 볼 거예요. 이제 교과를 갖다 어머님들이 인식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이제 물리원은 구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물리원은 1단원이 역학이 나오거든요. 역학이 이제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그냥 역학, 말 그대로 역학, 운동, 뉴턴 법칙 뭐 이런 걸 공부하는 단원이 이제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현대물리죠. 이제 그런 연력학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상대성 이론들이 나오는 파트가 뒤에 있어요. 수능에서 20문항이 물리가 나온다 그러면요.
역학 파트가 9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그냥 역학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을 하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역학을 잘하는 친구는 무조건 물리를 선택해야 돼요. 특히나 요 운동 파트가 통합과학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그대로 겹쳐요. 요거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통합에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운동 파트만 통합에 겹칩니다. 킬러 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얘가 킬러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요게 킬러가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요즘에 이거 하나 나오고 여기 운동 파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운동량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서 하나하나 이렇게 퍼뜨리고는 있는데 아직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가장 어렵습니다. 걔는 생긴 거 보면 알아요. 구조가 되게 어렵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갖다가 되게 아이들을 갖다가 기죽게 만들어 놓으면서 학교에서 되게 문제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어머님들이 잘 봐두세요. 중간고사 성적을 딱 보고 물리가 허리 아래다. 그러면 던지셔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긍정적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물리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생명지구과학이 가장 어렵거든요.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생지예요. 생지가 쉬울 것 같죠? 암기 과목이죠? 암기 해봐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지는. 참고로. 네.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역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기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내용이 끝이에요. 더 배우는 게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파동. 이 파동 파트는 역학 다음으로 중요한 파트가 파동이에요. 이제 파동은 전체가 이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얘 3점짜리 4개 나오거든요. 6문제 중에서 3점짜리 얘가 4개 나와요. 그러니까 파동이 되게 어렵죠. 네, 중요합니다. 파동도 나중에 중요할 거예요. 근데 얘가 전부 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화동의 기본 성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전 효과 하나 더 나오는 건데 아인슈타인 광전 효과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튼간에 물리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구성이. 그래서 뭘 잘 봐라. 운동 파트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얘는 관건이다. 특히나 역학만 잘할 수 있는 친구는 무조건 물리를 선택시켜라.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응시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로 응시 인원에 관계없이. 이미 대치나 이쪽은 전부 다 역학이 물리가 꿀이라고 물리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과학에서. 지구과학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어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많이 줄었죠. 물리로 실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가 화원. 이제 화학원은 요건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1단원이 이제 양적 관계. 화학식 양을 계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원이 이제 오피탈이라고 해서 전자 배치하는 거 나오고요. 3단원이 얘들의 결합이 나와요. 분자 결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단원이 그 화학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킬러 파트가 어딨니? 그러면 얘랑 얘가 킬러예요. 요거 두 개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 어렵니? 얘가 그냥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 때문에 화학을 한다 못 한다가 결정이 돼요. 그냥. 참고로 양적 관계라는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처음 배우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학의 1단원, 책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화학책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순서가 얘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결합 배우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 한 다음에 화학 반응하면 되거든요. 제가 바꿀 수가 없어서 못 바꾸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양적 관계가 가장 문제예요, 양적 관계가. 얘 때문에 화학을 한다 못 한다가 결정이 될 거다. 화학 반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 나와요. 산화환원도 물론 나오지만 얘가 어렵습니다. 얘가 킬러고 얘는 요때도 통합에서 나오고요, 일부가. 요것도 통합에서 일부가 나오고요. 요것도 통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어느 정도 좀 맛을 봤으니까 화학이 되게 만만해 보여요. 근데 어디서?
1단원에서 다 죽어요, 그냥 애들이. 네, 양적 관계 문제는 고3 1등급 받는 애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할 때 화학을 버리는 얘 때문에 버려요. 자기가 1등급을 맞아가지고 재수를 했는데도 화학을 다시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계속 많이 반복하고 해줘야 화학은 결정이 될 거예요. 물리는 역학이고 화학은 그냥 양적 관계. 얘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할만해요. 네, 나머지는 할만합니다. 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할만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화원이에요. 화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화학을 우리 애기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려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죠? 성적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볼 거니까 이때 성적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된다니까. 왜 그래야 되죠? 내신은 어차피 수능화 돼가지고 수능 문제 변형해서 낼 거니까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온 아이는 나중에 정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게 슬슬 나오죠. 이제 생원. 이제 생원이 얘가 이제 사람의 물질 대사 살면서 저는 생명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일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소화, 흡수, 배설 과정 다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되게 힘드시죠. 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러면 되게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많이 써먹죠. 물질 대사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성, 호르몬 관계예요. 신경계,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전 관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생태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생명과학인데 얘는 킬러 단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항상성과 유전. 특히나 어디가 어려울까요? 아유. 생명과학은 유전과 비유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전이 어려워요. 참고로 생명과학 1은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 학생들이 거의 무조건 선택하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가 완전히 딱딱하게 그냥 붙어 있어요, 얘네는. 제 학생들이 1등급 받기가 가장 어려운 교과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 1이에요.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정말로 많이 어려워요. 얘가 공부를 못하나 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암기를 해도 안 돼요. 암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항상성에 보면 근수축이라고 해서 자극 전달될 때 그거 메커니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얘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계속 킬로문항으로 나오고 있고 유전 파트는 사람의 유전 안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있어요. 가계도 그리는 거. 가계도라고 아시죠? 요즘 애들이 가계도에 굉장히 약하죠. 이모하고 고모가 헷갈리죠. 부계인지 보계인지 헷갈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이. 왜냐면 어머님들 그 가족 계열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없거나 애들이 이모라 그러면 어느 쪽이지 하고 헷갈리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도 문제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 가계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보통 이렇게 길어요. 누구랑 결혼했는데 얘가 어디가 아프고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누가 여기가 아픈데 둘이 결혼하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거죠. 다 아픈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유전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가계도를 그리다가 때려치죠. 그러면서 남자일 확률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유전이 계산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게 유전입니다. 여튼간에 나중에 유전은 조금 좀 미리 다른 파트는 그래도 암기가 베이스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해나갈 수 있는데 생명과학의 유전 파트는 조금 나중에 조금 우리 친구들은 내년 한 여름방학 때쯤 해가지고는 유전 특강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때 꼭 들어줘야 돼요. 참고로 유전은 생명과학은 이제 생각해보면 물리나 화학을 갖다가 수능에서 보는 친구들보다는 생명과학을 갖다가 보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훨씬 많겠죠. 당연히 많아요. 얘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던져요. 나 못하겠는데? 여기서 죽거든요. 버려요. 그럼 얘 뭘 해야 돼요? 2개 해야 되니까. 생제해야죠. 그죠? 그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애석하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딱 상위권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적이 안 나올 거다. 쉽게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이런 게 생명과학이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표점 자체가 높아요. 얘는 69점 이렇게 되니까 1등급이. 얘는 68점대고
지구과학 68점 이렇게 되겠죠. 화학이 제일 지금 표점은 제일 작아요.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66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난이도는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지니까 매년. 자, 요런 게 이제 생명과학이고, 그러면 생명과학은 2학년 언제? 2학기 중간고사. 그때 성적을 잘 봐야 되겠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친구는 반드시 생명과학을 시키세요. 진짜 유리해요. 표점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전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다 할 수 있는 친구예요. 네, 정말로. 얘를 한다 그러면 쟤도 다 잘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관심 많죠. 우리 애기들 관심 많거든요. 지구과학 원에. 왜 자꾸 관심을 갖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얘네들이 문제를 안 보고 지원은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고체지구, 그 다음에 유체지구,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여기에 천체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G2로 날아갔거든요. 이 천체만 없어도 살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 천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유전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체가. 근데 걔가 G2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지구과학 원을 갖다 섣불리 이제 선택을 많이 했죠.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지금 수능을 볼 때. 유체지구가 이게 이제 대기 파트가 있고 해양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지구에 대한 건 이제 다 나온 거죠. 그죠? 자, 여기 판구조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석. 돌멩이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 대기는 날씨, 기압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 해양은 염분, 해류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우주는 별, 스타죠. 그리고 빅뱅. 가수 아니죠? 빅뱅. 우주 맨 처음에 뻥 터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통합에 나오는 거예요. 얘가. 통합과학에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이 통합에 여기 나오고, 이거 조금 나오고, 얘는 안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킬러 파트가 전체예요. 그냥 전체가 다 킬러예요. 이게 지구과학이에요. 왜 지구과학은 어렵냐 하면 표나 그래프가 분석이 안 되게 나와요. 그냥 자료를 주면 어떤 내용인지 분석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1등급 맞는 애들 거의 대부분은 다 N수생들이에요. 얘네들은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 접해 왔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 뿐이에요. 재학생들이 지구과학 1등급 맞으면 걔는 박수 쳐줘야 돼요.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정말로. 얘 잘하는 것처럼. 이걸 선택한대요. 제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구과학 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생명도 좋아. 이러면 생지를 선택하고요. 그거 아니면 물리나 화학에서 하나, 그 다음에 생명지구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구과학 말고 물화생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네, 원래는 이게 제일 좋아요. 표점 면에서도 되게 유리하고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오답률 해가지고 베스트 5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오답률이 가장 큰 게 16, 17, 17, 18, 19, 20번이라고 그랬죠. 얘가 오답률이 제일 높거든요. 이게 다 물화생은 똑같아요. 얘가 되게 어렵고, 지구과학은 오답률 베스트 5를 뽑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3번, 6번, 9번, 12번, 29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막 아니 모르겠다 찍었어. 넘어가. 쭉 풀다가 또 막혀. 얘가 지구과학이에요. 이러니 이걸 잘 보겠냐고 재학생들이.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이나 장수애들은요 경험이 많잖아요. 걔네들은 천천히 풀어요. 이 새끼는 원래 이래. 그리고 풀거든요. 재학생들은 그게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시험 앞에 우리 친구들이 여유 있게 풀지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구과학은 물화생보다 쉬워요.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물화생보다는 지구과학이 훨씬 쉽습니다. 문제는 쉬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난이도가 이따위로 나온다 그러면 당황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친구는 정말로 잘하는 친구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지구과학을 왜 4, 5등급 받고 앉았지? 라고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함부로 선택하는 교과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대학 가서 제일 안 쓰는 교과이기도 해요. 거의 안 쓰죠. 모든 이공계 중에서는 뭐 지구과학을 쓰는 학교가 과가 없죠. 거의. 그죠? 뭐 천체물리학과 이런 거 빼고, 그죠? 지구과학 교육과 이런 거 빼고는 없다고 봐야죠. 그죠? 대기나 환경론하는 그런 과들 빼고는 지구과학은 거의 많이 안 쓰니까 이제 물화생 위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원래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선택은 언제 하냐?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까지 다 끝나고 기말고사도 다 끝나고 1학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갖다가 어머님들이 절대로 언급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는 생지봐 이 소리 하지 마세요. 걔는 물리화학 버려요. 진짜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네가 끝까지 공부해보고 다 공부해봤으면 이제 어느 단원이 어렵고 어느 단원이 어려운 걸 알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해. 2학년 말에 선택하면 돼요.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나머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계획표 나오죠. 이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과학을 갖다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갖다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예 기준 시간표를 갖다가 적어드렸어요. 중3에 우리 중3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11월 8일부터 화요일부터죠. 네, 화요일부터 6주 동안 특강이 있죠. 이 특강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통합과학 내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가 어렵거든요. 물리하고 화학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훑어보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심화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통합과학을 한번 했거나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수업 자체를 갖다 거의 제가 이 반을 들어가는데 이거 원 과목하고 똑같이 나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 원의 운동 파트가 아예 똑같다고. 그 과정을 거의 똑같이 다 할 거예요. 화학도 거기에 준할 만큼 수업을 갖다가 진행해서 비슷하게 나가기는 해요. 비슷하게 나가긴 하는데 확실히 원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한번 봤던 친구들은 물리화학이 특별히 좀 약해 보인다 싶으시면 요 반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갖다 쭉 한번 봤더니 통합에 있는 물리화학도 되게 쉽고 할만하대. 그러면 아예 원 과목을 갖다가 물리원, 화학원을 진행을 시키시는데 물원에는 킬러 단원이 역학이라고 그랬죠. 화원은 양적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요거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킬러 단원만 이렇게 해서 6주 동안 전부 다 끝낼 거예요. 겨울방학 시작되기 전에 한번 전부 다 정리를 해둘 거예요. 작년 친구들 중에 제가 요반 수업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이과로 가는데 그 친구들 아직도 지금도 다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리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물리는 수능을 다뤄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단순히 스킬만 배우거든요. 물리는 아무래도 개념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 5개념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개념 확실하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과로 가든 문과로 가든 아마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가급적이면 들어줘야 되는 강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도 이미 다음 주 개강인데 거의 다 찼죠 이제. 주중반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겠죠. 이제 배정이 되면 이제 한바탕 울어 제끼고 12월 초에 그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괜찮아요. 어디 가든 분당 내로만 떨어지면
정말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1년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겨울방학이 대략 3월 초까지 해가지고 한 10주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학기 과정이 있고 2학기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1학기 때는 이제 학교별로 진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요때 통합과학을 집중적으로 다시 할 거예요. 학교별로. 이때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전부 다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26개의 강좌로 나눠져 있거든요. 통합과학 전체가. 그래서 1단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학교가 있고 좀 틀리게 나가는 학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요때 이제 여름방학 때, 요때 이제 특강들이 생겨요. 이때도 물리1의 역학 파트. 얘만 하면 물리 안 버리니까. 화원은 양적 관계. 그냥 온리 양적 관계만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봐버리면 이 친구는 화학을 절대로 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가 문제예요.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이 대략 한 5주 정도 있어요. 언제나 있어갖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역시 학교별로 통합과학 준비를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끝이에요. 이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때 보통은 원과목을 갖다가 진행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전체를 갖다가 다 봐야 돼요. 원 안에 역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도 있고 파동도 있다고 그랬죠? 물리에는. 화학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원과목 전체를 다 봐야죠. 10주 동안.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원과목은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스텝 1반이 있고 스텝 2반이 있고 스텝 3반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스텝 3반이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정규 강좌예요. 정규반. 모든 반들이 전부 다 스텝 3반이에요. 얘네들은 뭐만 공부하냐면 고3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 그리고 시도 교육청 문제 있죠. 얘네를 갖다가 변형을 해가지고 학교 기출문제를 내요. 이게 학교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문제들을 갖다 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부 다 스텝 3반이에요, 그냥. 그럼 이거 가기 전에 이때 기본 개념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들어가서 문제풀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스텝 1을 하는 거죠. 이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고2 때죠. 고2 때 가면 이때 스텝 2를 가면 돼요.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 전부 다 스텝 3예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고3 때는 빨리 푸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진짜 빨리 푸는 연습만 합니다. 그래서 과정 보면은 개념 정리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들어가서 이제 고난도 문제풀이나 유형 정리하고 수시 접수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바로 그냥 파이널 들어갑니다.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만 계속 문제를 풀죠. 그럼 우리 친구가 수능 보기 전까지 한 몇 번 볼까요? 원 과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중요 부분이니까. 또 보죠, 이거. 2번, 3번, 4번 보죠. 그리고 고3 때 적어도 3번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번 정도 보겠죠. 이렇게 안 보면 애들 수능 끝까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보통 한 2명 내지 3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다 문제를 못 풀어요.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 건 그냥 뜩뜩뜩 점 찍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과탐은 정말로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반복을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저희 프로그램도 좀 대충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조금 이따 남으셔서 또 질문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교별 과학 난이도 나오죠. 이제 학교별로 올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거고요. 난이도가 상인 학교가 있고 중상인 학교가 있고 중인 학교가 있어요. 하인 학교는 없죠. 분당에 과학이 쉬운 학교는 없어요. 네, 그냥 다 중이에요. 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학교 평균으로 50점에서 60점 사이가 중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낮으면 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 학교는 25점이라고요. 그 정도로 낮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 보통 어려운 학교들이 올해 야탑고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지금 상위권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야탑고는 지금 에이스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명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그 친구들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실적도 지금 올해도 굉장히 좋을 예정이고 내년 친구들도 괜찮아요.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장 좋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욕심이 잔뜩 났겠죠. 사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갖다가 외부에서 뽑아가지고 와서 배치도 해놨어요. 낙생고에서 뽑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에서 과학 쪽이나 이쪽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과가 보통 지금 7반 정도 돼 있죠.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뽑을 예정이에요. 야탑고는 참고하시면 되고. 중앙고는 뭐 전통적으로 어머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과학 그 과중반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운영한 학교죠. 최초로. 아까 전국에서 고등학교는 1,800개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서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과중 학교가 있어요.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반 이상 모집을 해야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3반을 하거나 4반을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조금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얘네들은 지금 248개밖에 안 돼요. 1,800개 중요해서. 그럼 이제 얘네는 4개를 다 공부하는 학교고 나머지 학교들은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교니 우리 학생부에 보면 종합전형에서 필수로 보는 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죠. 이거 보잖아요. 전공 적합성이 얘는 필수거든요.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얘가 2학년 때 지원한 과가 맨 지구과학, 생명과학 막 이런 것만 잔뜩 선택을 해놓고 나서 그걸로 시험 봤다 오는데 얘는 공대를 가려고 그래요. 안 뽑죠. 안 뽑아요.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얘네는 그런 데에서 자유롭죠. 다 공부하니까 어차피. 그리고 고3 올라갈 때 물원, 화원, 생원을 갖다가 2학년 때 선택을 해놨거든요. 저희 학원에도 지금도 있어요. 매년 한 3, 4명씩 나오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물화생을 했어요. 근데 물리가 역학이 너무 어렵대. 애시당초 첫 시험 보고 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봤는데 화학도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대. 그걸 버렸어. 그럼 얘 어떡하죠? 이거 1년 내내 버리고 얘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목숨 매달고 했다고 치고 얘 3학년 가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는 2학년 내내 물화생만 했는데 수능에는 선택을 갖다가 생지를 해버리면 얘는 했다 쳐. 그럼 얘는 뭐예요?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재학생들 받기 1등 어렵다고. 이거를 이때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4개 다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되게 좋습니다. 학종에 되게 유리한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낙생고, 중앙고, 서현고 내년에 얘네들 8반 뽑는다 이과. 그 다음에 보평고. 얘네가 바로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과들은 사실 이쪽 가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고요. 낙생고야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성적 순으로 밥도 먹이고 막 그런 학교니까.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왔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립이니까 절대 바뀔 일 없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겠죠? 7시 반에 1교시 시작하죠? 아빠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출근 더 빨리 합니다. 물론 어머님들은 쾌재를 부르시죠? 토요일도 학교 가니까. 그죠? 그리고 웬일? 야자를 갖다가 적어도 4일 이상 해야 되죠? 강제로 시키죠? 독특해요. 그래서 낙생고는 자퇴율이 1입니다. 실제로 자퇴율이 제일 많아요. 낙생고. 중앙고는 조금 낮고요. 서영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조금 좀 많이 빛을 볼 학교라고 생각은 돼요. 서영고가. 중앙고는 과학 쪽으로는 상당히 좀 탄탄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학교의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운영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학교가 중앙고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서영고는 원래 뭐 명문 학교이다 보니 문이가 전부 다 잘 돼 있었는데 내년엔 특히나 이제 과학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죠. 이제 첫 해에 잘 가야 돼요. 그다음 보편고. 보편고는요. 문제가 많았던 학교이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얘네들이 네 과목을 전부 다 해도 다른 학교는 좀 덜하도 얘네들 집중이수가 좀 있어요. 중앙고도. 집중이수라고 하는 게 왜 골치 아프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대진고를 한번 예를 들을까요? 이 대진고는 2학년 때 생명과학은 제가 한 80% 정도는 이과생들이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걸 수능 보거든요. 얘는 생명과학 원을 갖다가 한 학기에 끝내버려요. 1학기 집중이수로 끝내요, 생원을. 그리고 이때 생2를 해요. 2, 제가 뭐라 그랬죠? 왜 하냐고요. 이거를 갖다 강제로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물2를 해요. 아니, 원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2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아니, 물리원을 하고 있는데 물2를 해요. 한 학기에 집중위주로. 근데 난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짰는지 전 지금도 모르겠는데 몇 년째 제가 계속 대진고를 갖다가 모든 방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능 얘기를 하는데 안 바꿔요. 고집 세요. 왜 이게 나쁘냐면 생명과학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질대사 나오고 항상성이 나왔죠. 2학기에 가서 유전을 공부를 하죠. 그리고 생태계 가볍게 공부할 때 유전을 포함하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그러면 일반고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은 1학기 때 1단원, 2단원을 한 다음에 이때 집중적으로 유전 파트하고 생태계 파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얘가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3학년을 맞이해요. 이게 맞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얘들은요. 앞에 1, 2단원을 갖다 중간고사에 보고 3, 4단원을 기말고사에 봐버리면 우리 친구들은 시험 보고 시험지를 낸 뒤에 뒤돌아서면 딱 빨리 포맷을 시켜야지 다음 게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인데 다 잊어버려요.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틀리거든요. 3월 모의고사 엉망봅니다. 진짜. 이거는 누구 애들이냐면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은 도움이 되죠. 서울대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 이거 못 갑니다. 서울대 지금도. 같은 동정교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생토 이렇게 보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서울대는. 이거 보지도 못하는 걸 생토를 갑자기 여기다 깔아놓고 서울대 의대를 갖다 지원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생토 안 볼 거예요. 전국에 7,000명 본다니까요. 내년은 3% 가산점 때문에 생토를 선택해서 수능을 볼 애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 이후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몇 명 있겠죠? 예전에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처럼 물화생지 1, 2, 8개 교과 아무거나 눈에 걸리는 거 잡아가지고 그냥 풀어도 어차피 다 맞는 애가 있거든요. 어차피 다 맞는 애? 그런 애는 보겠죠. 어차피 수능 따위야. 뭘 보든 다 할 수 있어 하고 보면 되니까 걔네들 빼고 나머지는 힘들죠. 생토 안 보겠죠. 이런 커리를 왜 지금도 유지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대중군을 쓰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대정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그냥 영상 그냥 올릴 거예요. 인터넷에 올릴 건데 그냥 바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중군은 커리가 과학교과는 정말로 엉망이에요. 대책도 없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쭉쭉 빨리 뽑은 다음에 문제도 굉장히 이상하게 쉽게 내고 분당에서 제일 쉬워요. 지금 대진고. 애들 성적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입결이 안 좋아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대진고입니다. 저는 보편고는요.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요. 보편고는 원래 대진고처럼 2개의 교과를 갖다가 1학기 때 물리화학을 갖다 집중해서 하고 생명지구학 2학기 때 집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다 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더 하죠. 모든 학원에서 대책이 없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유일하게 물리나 화학을 갖다 집중해서 수업을 다 만들어주고 생명지구학도 다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맨날 뭐라고 얘기했더니 바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 골고루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평고는 괜찮아요. 아니 애들한테 좋은 거라고요. 애들한테 좋죠. 천천히 배워야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끝내버리잖아요. 중간고사 망치면 얘는 복구가 안 돼요. 그냥 50%를 망쳤는데 이때 잘 보면 뭐예요? 복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1년에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때 망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교과를.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에서도. 과학은 집중이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뭘 해야 되겠냐 이거죠. 지금 아직도 중앙고는 있어요. 그게 집중이수가 수업이. 근데 조금 안타깝죠. 그런 거는. 참 좋은 학교인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둘 중에 하나가 집중이수. 1학기 집중이수, 2학기 집중이수. 네. 중앙고도 조금 안타깝죠. 근데 주학도 하니까 그래도 좀. 네? 서영고는 그런 식으로는 안 나가는 학교였어요. 여태까지. 네. 네. 옛날에도 그냥 공교육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커리를 잘 만드는 학교 중에 하나가 서영고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그런 학교랍니다. 그거 기억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솔고가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가탐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한솔고는 과학 하나만큼은 정말로 문제가 되게 잘 내세요. 어렵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어렵게 내요. 수능 문제 완전 변형해가지고 언제적 수능 문제인지 한 몇 년 지난 거 막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되게 잘 내세요. 선생님들 잘 가르치시고 한솔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은 되게 열심히세요.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인 게 과학 주임 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욕먹다 가셨어요. 지난달에 과학 담당 선생님인데 잘생겼어요. 고향반이 오셔서 영덕여고의 문제점이 뭡니까? 과학에 대해서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으면 영덕여고를 일지망에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과학 때문에요.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영덕은 진도가 엉망이에요. 현재까지는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누적이에요. 누적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 빼고는 전부 다 과목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봤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볼 때 여기서부터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러면 누적을 한다고 해도 어머님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면 얘 한 70% 내고 이거 30% 내면 좋죠? 1도 없이 반반 내요. 왜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학교에서 뭔가 잘못 선택하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만든 건데 너무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바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내년부터 좋아질 거예요. 영덕여고. 괜찮아질 겁니다. 많이 오세요. 학교에서도 저한테 많이 상담 오시고 선생님들도. 대전고는요,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학부모 회의에서 그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뭐 운영회장님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어요. 바꾸셔야 된다고. 교과편제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교과편제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년째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포기한 상황이에요. 안 바뀌어요. 학교에서는 눈 깜짝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그 설명회 하실 때 얘기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의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셨다고. 의대는 자기네들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전부 다 학원에서 도움받아가지고 왔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있다고. 혹시 학교 선생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겁니다. 대중고는 안 바뀔 예정이에요. 아마도.
maybe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순회고 돌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과가 굉장히 많아지는 학교이고요. 이제 늘고 같은 경우는 한 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학교죠. 교장 선생님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신입생들 왜 지역 날라리들이 있죠. 모든 학교가 지역 날라리가 있거든요. 그 바운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날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 치마 반은 없는 치마들 입고 다니고 이런 애들. 그런 애기들을 갖다가 싹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자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어졌죠. 늘고는 실제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엄청 좋아서 입시안에 되게 밝아요. 입시안에 정말 밝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입시에 밝고 제가 봤던 그 세특 내용이 가장 좋은 학교가 늘고예요. 제가 고3들 전부 다 세특을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애들 수시 쓸 때 제가 원소까지 써줬으니까 그럼 세특 가져와가지고 제가 다 읽어보잖아요. 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학교가 다 잘 써주십니다. 선생님들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런데 늘고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보통 상을 몇 개 주냐면 1년에 80개에서 100개를 주거든요. 1년에 주는 상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양보심이 많아서 안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되게 많이 줘요. 학교에는. 늘고는 몇 개 주냐면 한 120개 정도 줘요. 이게 뭘까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줬을 때 서울대만 1차 수시에 5명 합격시킨 학교가 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학교에서 죽을 썼기 때문에 명수 줄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고는 하여튼간 신경 되게 많이 쓰는 학교입니다. 불행히도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 들어가셨죠. 지금 행정가로 완전히 바꾸셨죠. 그래도 그 나머지 선생님,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좋은 학교예요. 교복 이쁘잖아요. 그죠? 교복 이쁘죠? 먹을 거 많고 앞에.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예체능 계열이나 이런 쪽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바닥에 깔아주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 늘고 제일 많죠. 예체능 계열이 제일 많습니다. 한 반 정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깔아줄 수 있는 아이들이 풍분히 있다. 문과 애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조금 적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다 어디 있죠? 이과에 많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래서 상하에 그 구국이 되게 좀 심한 게 이제 늘고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게 늘고예요. 태원고는 이제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명수가 많죠. 제일 많아요. 분당에서 제일 많이 있고. 물론 모든 학교가 이제 특별반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생들은 다 잘합니다. 분당의 모든 학교는 전교 10등권에 있는 학생들은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다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지들이 안 해서 안 가는 거지.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과는 전국 단위 자사고 몇 개 빼고는 갈 데가 없어요. 다 분당에 일반고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과가 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문과는 성남외고라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상위권 애들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 특히나 뭐 5등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진짜 전교 5등권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돼요. 구조가. 그거 이제 못 보내면 안 되는 거죠. 태원이 이제 제일 풍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많아야 유리하죠. 특히나 이과 쪽으로 보내는 학생들은 이과가 많은 학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과가 많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많아야 유리합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보편고는 뭐 과학 중점 학교니까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편고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학종으로도 많이 보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낙생고도 학종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과정이. 낙생고 뭐라 그러죠? 정시. 뭐죠 얘네? 왜 정시라고 그러죠? 구조. 그럼 낙생은 정시를 하려면 과정을 없애든지. 그럼 수능 교과만 하면 되잖아요. 포지션 좀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중앙고는 일부가 이제 학종으로 가고 일부는 더 정시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교고. 보평은 실제로 정시보다는 학종 쪽에 조금 더 좀 밝은 쪽이 많아요. 실제로 보평고는 이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서연이 이제 완전히 조금 좀 달라질 거예요. 내년에 과학이 조금 더 많이 지금은 되게 좀 분당에서는 좀 쉬운 학교 쪽에서
속했는데 과학시험 문제가 아마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과만 8반인가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되게 많이 달라질 학교가 서연. 아마 내년에는 가장 제가 좀 기대하는 학교 중에 하나는 서연고예요, 사실은. 그리고 임해 분당은 뭐 어차피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그 옆에 그 아이들 케어하기도 좀 편하고 좀 먹거리도 많고 하니까 좀 분당고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이제 분당고는 원래는 문과가 좀 많은 학교이긴 한데 다시 이과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학교고, 임해는 저쪽 구시가지 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친구들이 일부가 있어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또 좀 좋아지고 있는 중에 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좀 들어가면서 야타, 미매, 뭐 송림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분당 내는 괜찮은 학생들이 다 골고루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옛날엔 낙생고에 하나가 다 몰리고 대진고에 다 몰려있고 중앙고에 몰려있잖아요. 낙중되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요즘은 그런 거는 아니다. 송림 뭐 그렇고 운중은 이제 일지망에만 안 쓰시면 돼요. 명수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진도 이상하게 나가요. 운중 학교 진짜 이상해요. 진도가 1단원, 4단원 중간, 3단원 조금, 2단원 살짝 핥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학교 시험 범위가 너무 이상해요. 운중고 안 바뀌어요. 여기도 이상하게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왜 순서대로 못 나가죠? 책이 순서대로 돼 있는데. 참, 이런 불곡고 좋습니다. 불곡고도. 예,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건 제가 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그냥 어머님들이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대학 문과 합격권과 이과 비율 현황 해가지고 이거는 작년에 말에 정시 지원하기 전에 진학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모의 현황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쓴 게 아니고. 그래서 한양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 문과 계열의 이과 학생들의 그 예상 추가 합격을 보잖아요. 그럼 이과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추가 합격은. 그래서 이렇게 교차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학교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좀 관심을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조금 안 되는 학교들이 이제 성대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좀 떨어지거든요. 성대는 좀 걔네들 그 변환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교차 지원이 조금 어렵게. 그래서 그 교차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학교가 문이과 이렇게 교차 지원을 조금 좀 힘들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거구나.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굉장히 높죠. 100% 막 이러잖아요. 87.5%. 문과는 안 뽑고 추합은 저보다 이과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창 뽑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과 친구들이 가기가 조금 많이 앞으로도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과로는 사실 지원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잘하는 친구면 정말 수학과학이 너무 싫어. 나는 사회가 너무 좋고 난 역사학자가 될 거야. 근데 이과로 갈 필요는 없죠. 그런 친구 빼고는 웬만하면 이과 쪽 공부를 하시다가 정 안 맞을 때 문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과에 있다가 이과를 못 와요, 그냥. 아예. 수학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죠. 어차피 수학은 어떻게 되죠? 수상, 수화를 갖다가 1학년 때 배우죠. 2학년 때 수원, 수투 배우잖아요. 이건 수능에 안 나오는 거고 얘가 75%예요. 어차피. 문이과 공통으로. 그럼 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확통으로 가느냐 이거 차이가 지금 25%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크게 아마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수학도 다 중요하니까 문과에서도 사과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탐 차이. 그러니까 사탐하고 과탐이 공부하는 비율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사탐은 다 맞으면 돼요. 다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 들어가려면 진짜 거의 다 맞으면 돼요. 사탐은. 그렇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문과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과는 좀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죠? 한 4, 5점만 맞아도 1등급 나오는 과들이 수두룩하니까. 만약에 재수를 갖다 시킨다. 기준이 뭐냐? 기준은 우리 친구는 무조건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무조건 어디를 보내야 되겠어. 의대를 보낼 거야. 라는 기준이 얼마냐면 다른 거를 보지 마시고요. 과탐 점수가
3등급을 기준으로 봐서 3등급 이내냐 아니냐를 보시면 돼요. 3등급보다 넘어가는 친구들은요, 얘네는 재수할 때 과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안 올라갑니다. 얘네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과탐 점수가 3등급 이상이잖아요. 얘는 국영수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성공해요. 그러니까 재수를 시켜도 과탐 점수가 3등급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탐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알아요. 그리고 재수를 시켜보면 알아요. 근데 왜 시켜 그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이런 건 경험 안 해도 된다고. 경험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준비들을 하시면 되고요. 장시간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